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자 작업하고 있는 최종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냥 제가 작업했던 포트폴리오를 가져왔는데 제 작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앞에 보시는 뿔은 제 시그니처와도 같은데 제가 항상 준비하는 자료, 명함마다 다 저 뿔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거는, 제가 작업을 하면서 항상 제가 목표점을 정하고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부 때부터 시작을 했지만 졸업하고 나서도 혼자 작업을 할 때 어디 공모전을 위해서 작품을 만들어 봐야겠다, 어떤 것을 출품하기 위해서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공모전을 냈던 그런 시리즈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 처음으로 만든 작품은 이제 청자로 만든 뿔입니다. 네, 처음 시작을 했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시는 저런 형태로 만들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시도했다 보니 그냥 막가파로 막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앉아가지고 뿔만 만들고, 저 위에도 엄청 작은 뿔들이 엄청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시작으로 이제 뿔 치유와 소통이라는 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좀 단순한 형태에서 시작해 보려고 다양한 모형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미니어처. 그래서 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은 그냥 기본적인 원통형을 크게 만들어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것도 작가 선생님께서, 사진 찍는 분께서 눕혀보면 더 긴장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눕혀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되었고, 다음은 제가 처음에 접근했던 다랑아리를 이용해서 정말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제 항아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 겉에다가 뿔을 다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부터는 제가 학부 시절에 도자, 금속, 칠, 섬유 이 네 가지를 다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자를 하지만 이 도자의 다양한 재료들을 융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도자의 표면이 넓어질수록 단조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자로만 낼 수 없는 색깔들, 텍스처, 그런 것들을 내기 위해서 이제 안에 카슈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여러 개 발라서 이제 표면을 만들어줬거든요. 카슈는 이제 오칠의 대용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 온나무에서 그 채취한 수액이고요. 수액을 정지해서 칠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이제 만드는 거고요. 카슈는 그 오칠의 특성만 이렇게 잘 조합해서 만든 인工적인 재료예요.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바르고 나면은 질감이라든지 색감은 오칠과 비슷하나 단지 오칠에 비해서 투명성이 약간 없죠. 카슈는. 네, 그 대신 오칠하고 다르게 옷이 오르거나 이러진 않고 좀 사용하기가 오칠보다는 편해요. 네. 이제 약간 처음에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작품에서 더 발전시켜서 더 길게 표현해 본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막걸리 잔 전시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술을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막걸리를 마실 때 항상 밥그릇을 드는 것처럼 손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인잔에서 따와서 약간 굽이 높게 만들어서 이 굽을 잡고 건배를 할 수 있게끔 해보았고, 옆에는 이제 옛날에 고족잔? 말 탈 때 썼던 그 잔의 느낌을 살리면서 이제 귀를 달아주어서 약간 복을 불러올 수 있게끔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 이제 도깨비 수집품이라는 이름인데, 제가 공예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오브제만 하다 보니 좀 실용성을 더 추구해야겠다, 또 제 작품을 살려서 상품 라인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 뿔을 모티브 삼아서 선인장을 심고, 디퓨저로 쓸 수 있고 화병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세트화를 한번 시켜 보았습니다. 형태에서도
간단한 도형적인 이미지를 갖고 왔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색소지를 사용해서 약간 기하학적이고 도형적인 이미지를 표현해봤고 또 이제 좀 다양하게 색깔들을 연출해보고 싶어서 이제 이런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제가 본래를 차서 딱 정형적인 형태에서 이제 사방군데에서 봐도 모양이 다 다르게끔 물레를 차로 변형을 시켜서 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에 이제 녹색 하슈를 발라서 이제 겉과 안이 대비되게끔 제가 표현을 했고요. 저도 수금이라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겉에서도 화려하지만 안에도 더 화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금을 도포하여서 이거는 전 3번 정도 발라서 뽑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밑에 색소지를 사용해서 약간 포인트, 눈높이를 좀 낮춰서 볼 수 있게끔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백자에 레드라는 강렬한 색깔을 입혀줌으로써 좀 강렬하게 더 다가올 수 있도록 표현을 해보았고요. 아까 도깨비 수집품에서 발전을 시켜서 이제 제가 다양한 기능을 더 넣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금속을 이용해서 캔들홀더를 쓸 수도 있고 디퓨저를 쓸 수 있게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아까 이제 색소지를 사용했던 거에서 발전시켜서 약간 돌잔치 할 때 그 고임 형태를 떠올릴 수 있게끔 표현을 해보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청자를 이용해서 도깨비 수집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또 이제 청자 제가 공모전을 준비하려고 이제 만든 작품인데 청자 하면은 좀 너무 예스럽다? 아니면 청자만의 색깔밖에 없다고 딱 청자하면 떠오르는 색깔들밖에 없어서 한번 청자에도 다양한 색을 입혀서 좀 현대적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청자랑 어울리는 색깔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노란 카슈를 발라서 표현을 했거든요. 네, 이제 이거 두 색을 표현을 했고 네, 아까 보여드린 그 자그마한 촛대에서 이제 더 커진 촛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학부 시절에 했던 이제 작품들인데 도자에서는 제가 뿔을 이용해서 했지만 금속에서는 이제 우주라는 네, 이야기를 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징 단조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합입니다. 그래서 학부 시절 때 배웠던 이제 기법들을 사용해서 이제 계속 융합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이건 이제 블랙홀을 형상화해서 만든 거고요. 네, 이것도 이제 블랙홀을 형상화해서 만든 촛대입니다. 이제 이거는 건칠이라고 이제 칠해서 3배로 만든 형태에서 이제 계속 칠을 입혀가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카멜레온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색을 켜켜이 쌓아서 이제 사포로 문지르면서 이제 비정형한 이제 색깔들을 나타내려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일단 최종범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은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안과 속이 겉과 속이 다른 질감이라는 거죠. 일단은 그런 본인의 불안한 모습들을 뿔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전면에 다 붙여서 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안에까지는 이렇게 뿔을 붙이시지는 않으셨어요. 그게 물론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 붙이고 싶으면 작가는 붙이거든요. 그 형태에 대해서 불만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미진하다 할 때는 뭐든 하는 사람이 작가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그 경계는 뚜렷한 것 같아요. 겉과 속에 대한 그 질감 차이는 뚜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색상 차이도 뚜렷해요. 그런 색감을 달리하는 물론 카슈라는 재료가 가진 색깔이 원색이에요. 네, 원색이고 그런 원색 다른 거를 유약으로 분명히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색을 선택한 이유, 그 다음에 속과 밖이 다른 질감이 다른 이유를 조금 더 이제 우리 관람객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길 좀 부탁드려요. 첫 번째로 제가 도자로 뭐 충분히 원색적인 색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 미묘한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도자가 낼 수 있는 원색적인 색감과 다른 재료가 낼 수 있는 원색적인 색감이 달라서 저는 이제
학부에서 배웠기도 했지만 카슈라는 거를 가지고 와서 그 카슈만의 그 정말 쨍한 원색이거든요. 그 원색을 표현해보고 싶었고, 또 카슈를 쓰게 된 이유가 제가 배웠던 선생님의 영향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공예는 노동 집약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상품을 만들든 작품을 만들든 물론 이게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정말 집약적으로 만든 그 가치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카슈도 한 번 발라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번 바르고 계속 삽포질하고 바르고 삽포질하는 그 과정들이 그냥 제가 뿔을 만들었던 그 수행의 이미지와 부합이 된다 생각이기 때문에 카슈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왜 다들 미련하게 굳이 안에까지 힘든 과정을 거치냐 했을 때 저는 그게 좋아요 라는 말을 하거든요. 수행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색을 칠하지 않거나 도자 작업을 할 때 아니면은 유약으로 그냥 조심스럽게 붓질을 해서 칠하고 난 다음에 한 번에 굽고 나면 훨씬 작업은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근데 카슈칠로 적어도 뭐 5번에서 10번 이상은 올려야지 저 색깔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하는 게 작가 스스로 뭔가가, 그러니까는 수행이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과정에 있다고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궁금한 게, 저 작업을 시작한 지가 한 4년? 5년까지 되셨나요? 제가 15년 도에 했습니다. 네. 분명히 그때 느꼈던, 그때 있었던 최종음 작가하고 지금의 최종음 작가하고는 확연하게 다를 텐데, 예. 물론 그때만큼 뭐 세상에 불만이 아직 계시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태적인 변화는 크게 없어요. 네. 예, 왜냐면 한 5년 정도 되면은 조금씩 다른 형태를 추구할 법한데, 이제 정형이었던 것들을 조금 그 비정형으로 이렇게 우그리고 펴고 그 정도의 약간의 물리력만 가하시지 다른 형태를 한다거나 이런 변화는 크게 없으신데 그 이유는 뭘까요? 형태가 좀 정적이긴 해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도 보듯이 뭐 전을 절개해서 약간 흐름을 준다든지 그 정도밖에 없는데, 아직 머릿속에는 다른 형태들도 있고 구조로도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좀 아직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차츰차츰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어느 시점에 가면은 형태가 바뀌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생각했던 시점이 아직 절반밖에 못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이런 정적인 형태들만 보여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서 최종음 작가님의 대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